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서 사용료를 달라면 어떨까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진실은 무엇이고 또 이 도로 경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그동안에 우리 월요일 날 뭐 경매, 공매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또 주제가 도로입니다. 네네. 도로 경매 이게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이게 또 투자처로도 이게 유망한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부동산 경매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에서 도로는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조금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원삼의 IC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IC가 딱 난다고 발표하고 바로 그 지역 토지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입지가 좋아지니까 들어오기로 발표하고 나서는 토지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예. 일반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데 예. 이 지정 절차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는데 네. 여기는 기록을 세웠죠. 15일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유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했는데요. 그만큼 이 도로는 부동산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얘기고 또 이런 도로와 관련된 경매를 접목해 보면 엄청난 고수익도 있고 또 엄청난 함정도 있거든요. 예. 네, 참 도로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경매에서 도로의 개념 또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맹지라면 도로에 접하지 못해서 개발 못하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거꾸로 해서 그래요. 도로에 접하면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로에 접하면 다닐 수 있는데 네네.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조금 법리적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 개발할 때 도로 관련 법규를 두고 있는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국계법의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그리고 이제 건축법 이런 조건에서 도로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런 도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도로에 접해도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로에 접하고 옆집에 개발됐으니까 이 땅도 개발되겠지 하고 땅을 샀다가 개발을 못해서 많은 낭패를 당하고 또 이런 땅이 결국은 사는 사람이 방법이 있으니까 경매를 나와요. 네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또 경매로 낙찰받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이제 교수님 그럼 이제 실제 도로 경매 사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 전 뉴스 나왔던 게 그 전남 완도에 네네. 반평짜리 땅 네. 7,999원 뭐 8,000원이라 보면 되겠는데 이게 낙찰됐다. 네. 반평이 뭐 저쪽에 거기 뭐 많이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반평이 8,000원. 예. 아니 반평입니다. 어지간한 저 그렇죠. 어지간한 커피숍에 저 뭡니까 케이크도 8,000원인데 그쵸. 그냥 저런 거 케이크 먹고 이렇게 훅 지나가느니 저런 거 사두면 뭔가 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매물로 나온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반평이란 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네. 일반적으로 도로가 경매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도로에는 국도와 공도 등이 있습니다. 국도와 공도?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도로이네요. 아니요.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도로가 국공도고 예.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예.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도로는 크게 보면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 받은 도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개발행위가 받아서 도로를 만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관습상 통행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도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개발을 위해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도로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지만 도로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거는 제가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도로로 쓰고 있고 삼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포기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은 남은 못 들어오게 막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거는 그러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의 소유주는 소유인데. 예,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있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내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어렵죠.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런 경우가 가끔 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만약에 이제 이 지역에 집을 짓고 할 때 옛날에는 지하수를 파서 개발했는데 요즘은 여기가 지하수가 음용수 기준에 안 맞다. 네. 그러면
수도를 묻어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럼 저 앞도로로 수도를 묻을 때는 땅을 파는 굴착행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런 굴착행위를 할 때는 관공서에서 도로 즉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동의를 안 해줄 때는 집을 못 짓게 되죠. 그렇겠죠. 이럴 때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가끔 투자가 뭐 유망 투자처로 나오긴 하지만 현재 저 도로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낮게 유찰됐고 그리고 이제 낙찰이 뭐 거의 한 끼 식사값에 낙찰이 네. 그런 사례가 됩니다. 예. 아니 근데 반평을 산다는 게 그 저희가 뭘까요? 이런 경우죠. 경매 신청자가 이거 예. 뭐 누가 낙찰은 안 되고 경매 신청 비용이라도 받으려면 결국은 자기가 낙찰받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를 정확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낙찰받으면 뭐 이게 덕을 쌓는 거죠. 남들 위해서 내가 땅을 투자해 주는 거니까 예,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어쨌건 저렇게 싼 이유가 있었던 거고 전체 도로도 아니고 단독 사용도 지금 불가능한데 낙찰받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도로가 굉장히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첫 번째는 어느 경우냐면 요즘 서울에서 도로가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역이 오래된 지역이어서 정비구역이 된다면 이때는 달라져요. 일정 도로를 받았는데 일정 평수 이상이라면 해당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 지휘권을 얻습니다. 즉 도로가 아파트로 변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어떤 재테크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약간의 공부를 해본다면 분명한 어떤 수익 모델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존에 개인이 낸 도로인데 나중에 도시가 이런 쪽에 대해서 도시 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길을 내면 이때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되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도로 소유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경매에서 남들이 안 받는 정도를 아까 말한 대로 싸게 받았는데 그런 경우 보상가는 너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보상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 따라 일정 감정 절차로 나올 때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거 말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가 있어요. 예. 근데 도로 인접 부지가 개발하려면 이 도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개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뭐 상하수도를 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항도로가 있는데 이런 현항도로의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이나 동읍지역이 아닌 면이나 비도시지역은 현항도로도 건물을 짓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든가 지번 설정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는 도로 소유자가 도로 지정 공고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과거에는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도로였지만 이제는 법규나 상황이 바뀌어서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그러면 이럴 때 도로가 경매 나서 받았다면 인접 필지에 소유자가 개발하려면 이 도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런 도로가 한 20m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 접한 토지가 5필지다. 5필지 소유자가 이 사람 동의 없이 건물 못 짓는다는 건 엄청난 한가성이 있는 경우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 교수님 아까 네. 반평짜리 그거는 뭐 극단적인 예인 것 같고 실제 이 요즘 도로 경매 매물 상황을 한번 좀 알려주시죠. 뭐 어떤 식으로 나오나 싶어서. 이제 도로 경매는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공매 쪽에서 도로가 많이 나옵니다. 공매 쪽에? 예. 세금 안 내고 뭐 이제 과거에 도로 있었는데 포기하고 없었는데 세금 못 내니까 이 도로가 공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잘 따져보면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걸 조사하고 싶다. 뭐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편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관공서에 가서 도로 옆에 있는 필지를 딱 대고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 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 땅이다. 그러면 이 사람 동의 없이도 건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내용을 보고서 알려줍니다. 예. 그 사람 동의서 갖고 와야 개발됩니다. 그럼 이런 도로는 공매를 받을 때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낙찰받아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일명 도로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전문업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요. 예. 도로가 경매나서 받았어요. 근데 예. 인접은 다 개발돼 있는데 역으로 이제 인접 개발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통행을 막으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접근되는 건데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주의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서 민법에서도 완전히 막는 건 안 돼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사람이 어떤 통행과 어떤 생활 운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뭐 인근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공장이 있어서 대형 덤프트럭이 들어다닐 때 이럴 때 이제 길을 막으면서 압박을 해서 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이게 형사입건도 됩니다. 벌금도 낼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뭐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형사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는 별도 소송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낙찰받는다는 건 뭐 좋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그런 인접부지 내가 토지를 사거나 공장을 살 때 앞에 있는 도로가 개인 소유 토지라면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일종의 알바키 개념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 알바키 개념인데 이게 지금 심지어 광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도로 낙찰받아서 길 막아서 돈 벌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광고를 접한 입장에서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데 투자했다가 네. 본인이 이제 본인 선택으로 투자한 건데 예. 이게 아예 막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도로로 지정 공고됐다든가 아니면 사도법상 사도 개설허가 받은 경우는 네. 이거는 정말 뭐 막지도 못하고 상대방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자기 재산 차라리 이런 재산권은 어디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사회적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전혀 자기 재산권을 다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가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굉장한 많은 이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은 부당이득이 돼서 나중에 다 거꾸로 소송을 당해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지식 없이는 여러분이 이런 도로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로 나오는 도로 그 물건 중에 혹시 좀 괜찮은 그런 매물들이 있나요? 도로 관련해서? 예. 도로 관련해서 뭐 저도 도로 이번에 투자한 게 한 두 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도로인데 나중에 정비 사업이 된다면 이런 도로는 나중에 환가가 됩니다. 매도 청구돼서 이제 어떤 금전적 환가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도로가 경매 나왔는데 이게 재개발 사업구역이라면 조합원 지휘권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 60제곱이 넘는 그런 땅들은 조합원 지휘권을 주는데 이런 사도 같은 게 도로로 나왔을 때 조합원 지휘권 접근한다.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재밌게 보는 게 미지급 용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제도적 정비가 없다 보니까 대규모 공개발로 도로 낼 때 사람을 못 찾으면 일단 도로를 냅니다. 즉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면 이런 땅들을 내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런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도로니까 감정가가 형편없이 됐지만 미지급 용지는 나중에 인접 대지가 얼마냐. 도로가 아닌 대지로 평가해서 보상을 주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어떤 지식적 내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투자 모델이 되고 있죠. 예. 예. 저 뭐 오늘 이 시간을 뭐 계기로 삼아서 한번 도로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먼저 투자 이전에 좀 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건 요즘 최근에 경매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 종류 도로를 치면 도로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럼 이런 도로 목록이 나오게 되면 토지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여기가 정비구역이 됐다든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조합원 지휘권 또는 매도 청구 대상 또는 수용 여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황 도로가 경매에 나왔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인접 부지를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런 간단한 질의를 해보면 해당 관청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 도로가 개발권의 실질적인 키를 잡았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공부한다면 도로 경매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를 받아서 무슨 통행에 압박을 주면서 사용 요청 가는 건 좀 좋지 못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